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YF 회장 박문택입니다. 저희가 월드 캠프를 할 때 매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강연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사정이 이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제가 영화를 이렇게 봅니다.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갈 때 그냥 4편, 5편 이렇게 계속 봐요. 홍콩을 경유해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하룻밤 자고 제가 의뢰인 만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이렇게 인천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영화 2편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본 영화가 하나가 The Music of Silence였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 파페라 장르를 개척한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이탈리아 출신이신데 그분의 자서전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녹내장을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병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는 없어서 앞으로 이 아이는 시력을 많이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진단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조금씩 자라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을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보내서 장애를 가졌지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기숙학교로 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체육대회를 그 학교에서 하는데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드레아 보첼리는 골키퍼가 아니었어요. 수비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골키퍼가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안드레아 보첼리가 골대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 상대 학생이 공을 빵 찼는데 얼굴을 그대로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하는 말이 앞이 안 보인다.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보이고 명암도 구분하고 사람 형상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운동까지 할 수 있었는데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 부를 때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무대로 이렇게 나오면 절대 혼자 나오는 법이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배우나 다른 가수들이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모시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때 이 양쪽 눈의 모든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눈을 잃은 건 아니지만 시력을 잃은 건 아니지만 또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우리 마음에 캄캄해지는 그 순간이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1991년도였습니다. 그 해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너무 재미있게 보내가지고 저는 영원히 학교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가정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나는 언제나 이렇게 아이로서 학생으로서 그냥 가족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런 보호막들이 다 거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냥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집안이 어려워서 이렇게 공업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자기 갈 길로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오라는 곳도 없고 내가 머물 곳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예. 아무 생각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살았는데 졸업과 동시에 나에게 남겨진 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 것도 없고 또 다르게 내가 사회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내가 캄캄했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보호하고 있던 그 막들이 다 그치면서 비로소 야, 내 앞에 아무것도 없구나. 캄캄하구나.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보 같은 박문택,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거야? 너 봐. 부모님 이제 늙어 가시잖아. 또 너 봐. 너 부모님 지금 무슨 일 하셔? 막노동에 가까운 일들을 하셨거든요. 너 이 집에 아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뭐 하면서 살 거야? 그 질문을 그전에는 안 해봤습니다. 그전에는 뭐라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살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인생과 사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야, 공부라도 해야 되나? 근데 이미 늦었죠. 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그 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했죠. 저희 어머니는 너는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거야. 저는 항상 반대로 엄마 공부를 못해서 안 하는 거야. 해도 안 되니까 안 하지. 이제 항상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면 저는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는 법도 모르겠고 사회를 사는 법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될까? 한번 찾아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문태가 너 지금 이걸 해야 돼. 너 지금 이걸 하면 좋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해군 사관학교를 갔고 한 명은 이제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갔는데 그 사관학교 다니던 친구가 진해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놀러를 옵니다. 그러면 친구를 불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수는 바쁘단 말입니다. 그죠? 백수가 시간이 없어요. 그 백수는 휴가 나온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요. 백수는 혼자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문태가 시간 좀 내라 이야기 좀 하자 놀자 그렇게 하는데 안 돼. 나 뭐 좀 준비하고 있어. 나 공부 좀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그것도 공부라고 하냐? 너 그것도 공부라고 하냐? 그때 아마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그 친구와 원수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정확했어요. 정말 저보고 그런 말을 진작에 누군가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화도 안 냈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거 공부라고 하나? 네.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문태가 너 이 세상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There's nothing you can do. 네 주변을 봐. 네 모습을 봐. 너 형편을 봐. 네 앞을 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가지고 한 1년 싸우고 2년 정도 싸웠어요. 제가 상태가 더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안 돌아가던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간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성실해진다든지 분명히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There's nothing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 마음에서 다른 소리가 올라왔는데 So do everything. 그래, 뭐든지 해보자. 말이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라고 조금 전에 이 마음에서 막 올라왔는데, 예? 그러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 그래, 내가 할 게 없구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란 말입니다. 야, 박문택, 네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 정말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서 왜 그런 소리가 올라왔는지 딱 하나의 이유를 대라.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서 내려진 결론은 so do everything. 뭐든지 해보자. 내 마음에 갑자기 어떤 도전의식이 생겼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받았냐? 그런 교육을 받았냐?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런 좋은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폭발 직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터져요. 건드리면 터져요. 그래서 다들 조심했어요. 다들 조심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so do everything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자.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있으면 그걸 계속 하면 되지만 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야, 문태가 세상에서 네가 할 게 없어. nothing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땅에, 토지에 오래된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땅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새 건물이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건물주들이 그걸 쉽게 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새 건물을 지으려면 그 짓는 동안 수익이 안 생기고 또 짓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건물 더 쓰면서 수익 받으면서 그렇게 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용을 좀 들여서 새 건물을 지을까?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땅에는 새 건물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에 아무것도 안 지어져 있다면 내가 짓고 싶은 뭐라도 거기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열릴지 내가 법학을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그런 거 몰랐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시각을 이렇게 잃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사실 영화는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돼요. 감동이 크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인천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핸드폰으로 막 책을 찾았어요. 책을. 한국 책은 절판이 돼 있고 이제 영문판이 중고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라딘 중고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12살 때 안드레아 보첼리 책에서는 아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모스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아모스를 데리고 안드레아 보첼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죠. 실명이죠. 옆에 엄마가 소리를 죽여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왜 울겠어요? 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시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전하고는 다르잖아요. 시력을 잃는 과정하고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뜰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이제는 눈을 보지 못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듣고 묻습니다. Why are you crying, mama? 안드레아 보첼리가 엄마가 우는 이유를 알지요. 그런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 엄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Why are you crying, mama? 엄마 왜 울어? 엄마가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죠. 야, 네가 앞을 못 본다니까 엄마가 슬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마음에 꽉 차 있었지만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예. 말하면 뭐합니까? 아들도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들어서 이제 영영 앞을 못 본다는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그 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네가 앞을 못 본대, 네가 앞을 못 봐서 이제 어떻게 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대답을 안 하고요. 엄마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 어둠만 보이니? Did you see only darkness now? 너 어둠만 보이니? 엄마가 궁금한 거죠. 눈이 안 보이는데 너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어둠만 있냐? 캄캄한 것만 있냐? 그게 도대체 뭐냐? 안드레아 보첼리가 대답을 합니다. 12살짜리인데요. 어떤 자기가 그 일을 겪고 많은 시간 동안 철학적인 사고를 거듭한 끝에 하는 말이 아니고 눈이 멀고 옆에서 엄마가 울고 있고 엄마가 물어요. 너 오직 어두운 것만 보이냐? 너 캄캄한 것만 보이냐? 묻는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No, 맘마, 엄마 아니야. 엄마 궁금하죠? 엄마 묻습니다. Then what do you see? 그럼 너 뭐가 보이니? 그럼 너 뭐가 보이니? 이때 안드레아 보첼리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제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Everything and nothing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 Everything and nothing이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그럼 뭐가 보이니? Then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니? 라고 물었는데 Everything and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뭐가 갖고 싶니? 너 얼마나 갖고 싶니? 그럴 때 everything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난 다 갖고 싶어. 그때 everything이라는 단어 그 하나만 사용해도 돼요. 그럼 너 가진 건 뭐니? 그때는 가진 게 없으면 nothing이라고 하면 돼요.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everything 따로 쓰고 nothing 따로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everything과 nothing을 나는 꼭 같이 써야 되겠다. 꼭 나는 이 두 단어를 한 문장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or를 붙입니다. everything or nothing. 도 아니면 뭐.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작품에서 안드레아 보첼리가 한 말은 everything and nothing이었습니다. 양립이 불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and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everything과 nothing을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or를 쓰든지 하나만 쓰든지 아니면 something, other 이렇게 쓰든지 어떤 것은 이렇고 다른 어떤 것은 이렇다. 그렇게 하지 everything and nothing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두 개를 같이 and라는 접속사를 매개로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everything and nothing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물론 그 이유는 그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 영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아 보첼리의 그 다음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음과 정신으로 모든 걸 보는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everything and nothing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라고 했을 때 everything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이에요. nothing은 0이에요. 0이에요. 그죠? and는 플러스 개념이 있는데 100 더하기 0은 뭡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everything and nothing은 뭡니까? everything인 겁니다.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nothing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왜?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noth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 말에. 하지만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마음에서는 그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살려면 이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큼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엄마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Then what do you see? 그럼 뭐가 보이니? Everything and no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잠시 드렸는데 저한테 똑같은 질문이 왔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There's nothing you can do. nothing이라고 들려왔어요. nothing이라고 들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nothing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의 삶, 내가 얼마나 살지, 또 얼마나 좋은 삶을 살지, 잘 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nothing을 잡아먹으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보자. So do everything. 그러면서 nothing 또 제 마음 안에 있지만 이 everything 또 제 마음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everything과 nothing이 있으면 nothing이 힘을 못 줍니다. 힘을 못 써요. 맥을 못 쳐요. 이 everything이 nothing을 다 잡아먹는 거죠. 0은 더해도 앞에 숫자가 나오고 빼도 앞에 숫자가 나와요. 0이라는 숫자는 앞에 숫자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 내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해왔던 공부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큰 고비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자주 정신적인 그런 고비가 찾아옵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 너는 더 이상 해봤자 소용이 없어. 너는 저 애들과는 달라. 너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너희 집은 저런 집과는 다르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아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밤에 10시 반이나 11시에 이렇게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고 그 시간에 놀이터에 가서 축구를 해줘요. 그것만 기다리거든요. 하루 종일 축구 언제 할 건지 그것만 기다려요. 전에는 매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 걸러 하루 하자. 이제 격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아이는 축구 선수가 된다는 꿈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점 내기를 항상 하는데 제가 질 때가 많아요. 물론 자기는 뻥뻥 차죠. 저를 향해서. 제 얼굴을 향해서도 차고 배를 향해서도 차고 공을 막 차는데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애들 상대로 해서 공을 뻥뻥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땅볼로 차고 살살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질 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애가 보면 축구 선수로서의 기질이 있느냐? 저는 축구 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이 막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이 좀 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막 꿈을 깨게 만들어요. 너는 보니까 축구 선수 될 몸이 아니야. 너 그래가지고는 축구 선수가 안 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막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너 실현 가능한 걸 꿈을 꿔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실현 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획이고 그건 예상이고 그런 것이지 그건 꿈이 아니에요. 꿈은 생각할 수 없는 것, 내가 실현할 수 없는 것, 그걸 마음에 품는 게 꿈인데 우리 마음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에브리띵이라는 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왜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게 다 보였기 때문에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대화가 나오거든요. 엄마, 침대가 생각이 나고 내 책상이 생각이 나고 테이블이 생각이 나고 컵보드가 생각이 나. 일단은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자기가 봤던 것에 대한 기억을 살리면서 그것들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만 보인다고 하지 왜 에브리띵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에브리띵이라고 해야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그 순간에 안드레아 보첼리가 nothing, 엄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거 묻지 마. 엄마는 눈 먼 게 뭔 줄 알아? 엄마는 지금 나도 보고 밖에 풍경도 보고 침대도 보고 다 보이지. 난 안 보인단 말이야. 볼 수 없단 말이야. 나는 이제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 상식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가 nothing이라고 했으면 지금과 같이 훌륭하게 테너가 되고 훌륭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하는 그런 가수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아 보첼리가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못 보죠? 못 봐요. 그럼 왜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야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보고 나서 에브리띵 엄마 다 봤어가 아니라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12살 이후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자기가 보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 싫어도 그리고 내 입 밖에 내기가 정말 싫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마음에 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Everything. 엄마 다 보여. 그러면서 실제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세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 때 누군가가 자꾸 nothing이라는 이야기를 막 심어줄 때 맞습니다. 일단 nothing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그 앞에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everything and nothing. nothing 두고 이건 지울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도저히 밀려나지 않으니까 nothing 그대로 놔두고 nothing만 있는 것이 아니라 everything도 있는 겁니다. everything and nothing. 그러면 이 nothing이 있지만 everything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절망이 있고 정말 밖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앞날이 막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또 자신에 대해서 막 후회가 들고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Then what do you see? 그럼 뭐가 보이니? 너 뭐가 보이니?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네모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Everything and nothing. 이 nothing은 everything 뒤에 붙어 있지만 everything을 전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여러분들 앞에는 everything이라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멀었지만 지금 또 이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이렇게 부활절에는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보통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아주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그때만큼은 아주 초췌한 옆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아저씨도 아니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그의 가족도 3월 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4월 12일 그날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또 미국에서 사람들이 죽고 남미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모든 거리가 봉쇄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텅 빈 도시들이 나옵니다. 플로렌스, 또 베니스, 뉴욕, 멕시코시티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텅 빈 거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고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Amazing Grace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거죠.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everything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겪든 작은 일을 겪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어도 내 마음에 그런 절망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함께 질문이 따라와요.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그럼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게 보입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역시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운명을 택할 건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이 안드레 보첼리가 했던 대답을 그대로 하십시오. Everything and nothing.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